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일요일인데요. 시간은 어, 밤 12시 20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차트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좀 깊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한다고 해봤는데요. 제 생각을 제가 솔직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매매에 참고로만 하시고요. 자, 100%는 믿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보고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 이후에 일단은 25,000선을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라인인데요. 그 25,000 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자리를 일단은 바로 한 방에 깨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은 뭐 그 정도 지점에서는 좀 우리가 단기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러분께 25,000선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선 오늘은 한 번도 제가 보여주지 않았지만 미국 차트 정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만요. 애플 차트인데요. 자, 애플 차트도 지금은 일봉상으로는 뭐 121선까지 깨면서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일단은요. 물론 뭐 여기가 바닥이 돼서 다시 돌아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추세는 일봉상은 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사실은 애플도 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전고점 근처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요 라인까지요. 요 라인에 대략 제가 선을 연결해 보면 60일선 정도 되는데 222원 요 자리 정도까지도 한번 좀 열어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거는 뭐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또 열어둘 수도 있는 겁니다. 월봉 보시면 월봉은 뭐 쌍봉 형태 어깨를 만들면서 헤드앤숄더형을 만들고 대폭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지금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월봉상으로도 요런 매물대를 과연 어느 정도 애플이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월봉을 보시면요,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다닌 거래가 터지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세력들이 한번 크게 해먹고 놓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월봉상 5일선도 닿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다음 달에 이 5일선이 좀 올라오게 되면 또 어느 정도 5일선까지 맞닿을 수는 있겠지만 이 테슬라도 월봉상 이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장난 아니게 벌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11선 터치를 하고 꼬리를 달았습니다. 일정 부분 좀 반등은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엔 반등이 들어와도 요 많이 와봤자 이 5일선 아직 끊기지 않은 5일선 정도 753원, 네, 753달러 최대치가 요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테슬라도 좀 추가 하락이 좀 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주식은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은 확장 구간이 마무리가 되고 축소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추세가 깨지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요.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긴 한데요.
월봉상으로는 뭐 이렇게 파동을 가리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주봉 그 다음에 일봉입니다. 자, 일봉상은 추세선을 완전히 깨버렸고요. 이 종목은 많이 상승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지지 라인은 한 47.50 정도 달러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하지만 단기 반등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일봉상으로 완전히 깨졌고요.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그동안은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죠. 월봉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은 월봉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벌어져 있습니다. 주봉. 자, 그 다음에 일봉입니다. 자, 일봉상으로도 이제 거의 요 행보했던 요 자리 근처까지 1750달러 정도 지금 요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오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글쎄요, 저는 지금 당장 미국 시장이 급반등하기에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격 조정 과정이, 이격 축소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지금 아킬레스건은요, 미국에도 지금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확진자가 조금 이제 늘어나게 되면 뭐 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10명 이내지만 이게 한 30명, 40명 정도 되면 뭐 급속하게 번질 수 있다라는 뭐 엄청난 공포감을 주면서 또 미국 시장도 좀 물량 소화를 거치고 또 가격 하락을 추가로 또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제 생각이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이미 일봉상 꺾였기 때문에 당장 급반등 들어오기는 쉽지 않고요. 주봉상으로도 아까 특히 여기 월봉 보시면 아마존도 어마어마하게 월봉이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3봉을 현재 만들고 꺾이고 있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으면 뭐 여기서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월봉상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미국장 대충 봤고요. 당장 급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을 우선 제가 환율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환율이요. 요 자리에서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한번 뻗었고요. 지금 현재는 요 자리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제 에너지가 힘이 떨어지면서 하락하려고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승을 준비하는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우리가 파동을 보시면 지금은 어쨌든 3파 하락 구간이지 않습니까? 파동을 보면 그래서 3파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3파 하락 구간은 크게 뭐 오늘 저점 기준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반등이 좀 짧게 들어오고 나서 마지막 5파 하락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파동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환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환율은 여기서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주봉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랬죠. 하나, 둘, 셋. 자, 어제는 지난주에는 음봉을 맞았지만 이 음봉이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십자인 음봉이 나오고 나서 한 이틀 지난주 한번 쉬었고 그다음 이번 주에 한번 쉬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주봉상 뻗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파동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주봉상 그 환율의 마지막 파동과 코스피의 그 어떤 일봉의 파동을 계산하면 거의 좀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미국 증시 보면은 그동안 미국 시장을 주도해왔던 그런 거 어떤 그 기술주나 아니면 뭐
하이테크 관련주들이 지금은 좀 월봉상 많이 이격도 벌어졌기 때문에 좀 이격 축소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월요일날 아마 짧은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하지만 그 반등의 폭은 굉장히 미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어제 저점을 다시 한번 살짝 깨는 그런 또 하락이 나온 다음에 살짝 깨는 정도에서 한번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제대로 그 다음 주가 아닌 그 다음 주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닌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코스모 신소재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심이 있으신데 아까 테슬라 차트 보셨죠? 삼성 SDI도 물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삼성 SDI 먼저 한번 볼까요? 바로 그냥 코스모 신소재 이왕 열어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으로 계산하면 1파 하락 뒤에 2파 상승이 들어가고 지금은 3파 하락 구간인데 5일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5일선이 내려올 때까지는 내일은 짧게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굳이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가격은 그냥 제가 추정하는 대략적인 가격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대략 시장이 좀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의도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코스모 신소재는요. 8,559원, 8,600원 정도 요 자리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겠지만 그 반등은 역시 한 9,000원 정도가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 잠깐 반등을 주는데 어디까지 반등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짧게 들어올 거라 보고요. 그런 다음에 반등을 준다면 9,000원을 살짝 넘길 수도 있고 9,1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최대 9,200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없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8,500원 정도나 8,550원 정도 또는 8,600원 정도까지는 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한 8,650원 정도, 8,600원 정도까지 아니면 8,500원까지 한번 하락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하지만 한 9,000원 정도까지가 최대치라 보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저는 8,000원을 좀 깰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한 7,000, 한 7,800원? 뭐 그 정도까지도 열어 두셔야 되고요. 심하면 뭐 7,300원, 400원 하여튼 7자를 봐야 될 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스모 신소재는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한 종목만 가지고 제가 지금 가격을 대략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급락이 나올 뭐 이렇게 하루에 뭐 이렇게 8% 10%까지 빠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당분간은 내일은 잠깐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오늘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9,000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와서 8,000원 앞자리가 8자가 아닌 7자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상황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한율의 주봉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겠죠. 마지막 5% 파동을 상승을요. 그런 다음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지금은 그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주고요. 지금은 전기차주가 에너지가 굉장히 다른 뭐 바이오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반도체나 전기차는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저는 약하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많다. 또 기업의 성장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또는 실적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가장 민감한 그런 반도체나 전기차는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많다. 에너지가 좀 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도 일부 좀 바이오 종목들이 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그나마도 좀 반등의 힘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물론 뭐 그 바이오도 시장을 뭐 이겨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나마 전기차나 반도체보다는 좀 더 반등의 에너지가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좀 덜 빠지고 조금 더 오르고 뭐 그런 정도. 또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기관이 끌고 가는 바이오나 외국인이 끌고 가는 바이오주 또는 기관이 외국인이 동시에 끌고 가는 바이오주들은 어쩌면 이 시장을 좀 이겨내고 버텨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부 바이오주들은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을 잘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섹터를 정한다면 저는 지수 관련주 중에서는 일부 바이오주들, 기관 외국인이 집중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부 바이오주들 좀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외에도 IT 종목 중에서도 불과 한두 개, 두세 개 종목 정도는 좀 기관 외국인이 관리하는 종목들이 그나마도 조금 탄력이 있을 듯 한데요.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IT보다는 굳이 섹터를 정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많이 낙폭이 심했던 그동안에 그런 바이오주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낙폭 큰 종목들이 많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미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면 추세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상승의 한계점은 어느 정도 놓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시장을 굳이 매매를 하신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코스모 신소재 기준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8,500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당장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다시 9,000원 정도 박스권을 보이겠지만 그 박스권을 보이는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웰크론이란 종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웰크론 어제 14.33% 올랐는데요. 자, 이런 웰크론 같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이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파동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겠지만 웰크론은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놓을 수도 있고 요 저점을 깨지 않는 음봉이 한번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한 번 더 살짝 돌파하는 그런 상승파가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웰크론이나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미 꺾여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나마도 이 웰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21선을 어제는 잠깐 장중에 깼지만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 코로나 관련주는 좀 우리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하락을 해야 된다면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손절선을 우리가 분봉을 보면서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주들은 일단 강스텐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들도 보면 차트를 보면 강스텐 바이오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이죠. 이미 많이 하락을 한 바이오주들입니다. 완전히 소외됐던 바이오주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뭐 큰 시세를 낸다기보다는 또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차트를 보시면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수급은 뭐 외국인이 지금 팔고는 있습니다. 수급은 별로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이런 강스텐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차트상 만약에 눌려진다면 뭐 시장이 만약에 하락이 또 나오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나마도 다른 IT보다는 좀 덜 하락하고 반등 시에는 좀 잘 버티면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또 시세가 이렇게 한번 뻗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스텐뿐만 아니고 시젠도 지금은 뭐 어차피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래서 지금 수급은 기간의 요건이 오를 때마다 팔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하죠.
하지만 역시 이런 종목들도 아직 추세가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일봉상은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무너지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저점을 또 잘 연결해 보시면서 손절선 정확하게 잡으시고 소액으로 우선 시장이 충분히 하락을 하고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좀 당분간 소액으로만 좀 위험하지만 이런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면서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낸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그나마 차트가 살아있는 게 웰크론, 뭐 시젠, 그 다음에 신풍제약은 일단은 차트가 꺾였습니다. 수급도 뭐 엄청나게 다 팔아버렸고요. 이 종목은 제 개인적인 감으로는 한 6천원 초반대나 한 6천원 정도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어쨌든 이 저점을 종가상으로 깨지는 않았습니다. 유심히 체크는 해보시고요.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이 한 6천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보는데 일단은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차트는 이 종목은 20에서 깼기 때문에 좀 약하죠. 다른 코로나 관련주에 비해서는요. BC월드 제약은 그나마 좀 차트가 살아있는데 이 종목도 조금 조정이 들어와야 될 듯 합니다. 대략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요 구간 정도 한번 저점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는 한 15,000원을 깨면 손절한다는 각오로 한번 관심을 그때 가서 가져보시고요. 한국 유니온 제약은 글쎄요.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팔고는 있지만 그렇게 뭐 수량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도 여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 저점을 깨면 손절입니다. 이 종목 13,150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 급등하기보다는 이 시장 지수 관련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급락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잠깐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밀릴 수 있고 오늘 저점은 또 다시 한번 살짝 깨는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데 살짝 깨는 뭐 1, 2%, 2, 3% 정도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또 주고 좀 이런 식의 좀 당분간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 관련주도 역시 좀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물론 저점을 조금씩 올리는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코로나 관련주들은 그런 식의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제 예상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삼성 SDI가 28만 한 5천원 28만원 좀 말씀드려봤는데 요 자리는 한번 저도 한번 타치하면 또 한번 반등은 들어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SDI는 조금 더 빠지면 이번에는 반등을 조금 뭐 좀 어느 정도 세게 좀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28만원 5천원 정도 또는 28만 4천원 정도를 저는 안전지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자리는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한번 걸리고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쯔바이 본전이니까 삼성 SDI는 28만 한 5천원 정도면 최소한 단기라도 한번 먹고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봤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어제 제가 28만 5천원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조금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정도는 한번 좀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역시 미국 시장도 25,000포인트를 지지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 반등의 에너지는 내일은 월요일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28만 5천원 정도 오면 그때는 조금 반등이 좀 더 지금보다는 월요일보다는 조금 더 좀 반등이 저점 기준으로는 좀 더 반등이 들어올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자리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삼성 SDI도 28만 5천원을 깰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인데요. 주봉상 기준선이 28만 기준선이 28만 3,750원입니다. 이게 대략 한 28만 4천원 정도가 한 번은 분명히 저는 지지될 거라 28만 4천원 5천원 정도는 저는 한 번은 지지가 된다라 보고 그 자리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한 방에 절대 깰 자리는 아닙니다. 이 주봉상 지지선이나
올라오고 있는 주봉상 11선이 다 몰려 있는 자리고요. 더구나 5일선 전환선에 밀렸기 때문에 28만 5천 원은 어쩌면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28만 5천 원 근처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서 단기 반등을 한번 먹고 빠져놓으시면서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일봉상으로도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몰려있는 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자리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 전기차나 시장은 요 자리 정도 와야만이 좀 단기 반등이 조금 더 높게,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수익률을 좀 일부 단타라 1박 2일, 2박 3일 코스라도 좀 단기는 좀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저는 완전히 바닥이라고 지금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28만 5천 원을 기준선을 주봉선 깨게 되면 27만 5천 원, 27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삼성 SDI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 전기차들요. 오늘 장중 꼬리를 달고 좀 반등을 준 종목도 있는데 내일 월요일날 단기 반등이 조금 들어오면, 저는 분명히 월요일날은 좀 반등이 들어올 거라 보거든요. 그때 들어오면 좀 짧게 수익 실현하고 바로 빠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28만 5천 원 정도에서 그때 제대로 한번 넣어서 비중을 실어서 단기로 먹고, 그때는 수익률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은 5% 이상, 5% 정도라도, 아니면 3% 정도라도 최소한 그때 좀 수익을 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짧게 매매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 믿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